울산의 사건 사고 그 뒷얘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부터였죠. 2월 1일부터 네. 울산에서도 일명 암행 순찰차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던데 이 암행 순찰차가 정확히 뭐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마치 진짜로 암행어사처럼 일반인처럼 분장을 하고 다니는 암행어사처럼 일반 차량으로 보이는 순찰차인 겁니다. 예. 실제로 보면 숨겨진 경광등이 켜지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승용차와 다름이 없거든요. 예, 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를 다니면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을 하면 그때부터 순찰차로 변신을 하는데요. 어제 이제 저희 취재진이 실제로 차량에 같이 탑승을 해서 단속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네. 이제 과속 차량들이 특히 좀 많은 북구 오토밸리로에서 단속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도로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뭐 12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이 암행 순찰차를 앞서서 막 달려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광등을 켜고 차량을 쫓아가는 순찰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차량 안에는 이제 단속 장비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 단속 장비에는 제한 속도 초과를 알리는 알림음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최고 속도가 당시 시속 130km로 그 도로 제한 속도보다 50km를 초과하다가 단속에 적발이 됐는데요. 예. 사실 보통의 경우에는 운행 중에 차량을 정차시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행순찰차의 이제 주요 역할은 설치된 단속 장비가 차량 번호랑 차량 최고 속도를 자동으로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과속이 적발이 되면 장비가 파악한 번호판이랑 최고 시속 정보가 곧바로 울산경찰청 영상 단속실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과태료나 벌점 처분이 내려지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서 과속을 하더라도 뒤에 암행순찰차가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집에 벌금 통지서가 오기 전까지 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구조인 그렇겠네요. 겁니다. 예.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물어봤더니 국산차 중에서도 좀 가장 고성능으로 꼽히는 차량을 이제 전국적으로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말 무섭게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그런 차량들을 쫓아가려면 이런 차량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차더라고요. 그래서 저 암행 순찰차는 고급차를 배정했나 보구나.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또 뒷얘기가 있었네요. 네. 예. 암행 순찰차가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됐다고는 했는데 사실 그 전에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해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성과는 어땠습니까?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울산에서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었는데요. 이때 적발된 과속 차량이 무려 1,258대였습니다. 예. 어제 이제 취재진이 1시간이 조금 안 되는 50분 정도 단속 현장을 동행을 했거든요. 예예. 이 50분 동안도 적발된 차량이 무려 7대였습니다. 대략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7분의 1대 7분의 정도가 한 대. 단속이 된 건데요. 이 암행 순찰차의 역할은 사실 과속 같은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조용히 몰래 단속한다는 것보다는 이런 단속 방식이 운영되고 있으니까 좀 언제나 좀 안전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달라 이런 역할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암행 순찰차가 울산 전역을 계속 누비고 있는데요. 지금도 누비고 있고요. 예. 과속 단속 카메라 없다고 좀 무리해서 속도 내지 마시고 좀 항상 어디에선가 암행 순찰차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안전운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오토밸리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네. 이쪽은 이런 차들 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토밸리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축구 대표팀이 울산에서 전지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전지 훈련 첫날 현장을 정인구 기자가 직접 다녀왔죠? 네, 맞습니다. 여자 축구 대표팀이 울산을 찾아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이제 피파 여자 월드컵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올해 첫 전지 훈련지로 울산을 찾아왔습니다. 이날 울산에 정말 전국의 스포츠 기자들이 총집합을 했더라고요. 예. 왜 왔을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여자 대표팀 에이스 일명 지메시라고 불리는 지소연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소연 선수가 사실 지난해 발목 수술을 했거든요. 발목 수술 이후로 뭐 연말에 열린 평가전 같은 것들 모두 뛰지를 못했었는데 네. 수술 이후 처음으로 울산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취재진 관심도 사실 지소연 선수에게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이 됐는데요. 인터뷰 1시간만 20분이 넘게 소요가 될 정도로 취재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제 주로 나온 질문들은 현재 몸 상태에 좀
집중이 그렇죠. 됐는데 지소연 선수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당장 경기를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몸 상태를 점점 끌어올리고 있고 월드컵에 맞춰서 몸 관리를 좀 하고 있다라고 예, 말을 예. 했는데요. 그리고 지소연 선수가 사실은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기기도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올해부터는 이제 만 나이가 적용이 되니까 한 살 정도 어려지니 다음 월드컵도 좀 참가할 수 있지 않겠냐고 재치 있게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소연 선수의 기량이야 뭐 다들 인정을 하는 건데 네.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과연 그 기량이 제 기량이 발휘할 수 있는지 이게 좀 걱정거리였는데 좀 하루빨리 몸을 좀 만들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남자 대표팀처럼 월드컵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잖아요. 이번에 여자 대표팀도. 울산 출신 선수들이 합류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울산의 여자 축구는 사실 전국에서 거의 최강 전력을 그렇죠.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 대표팀에도 2명의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요. 우선 먼저 울산과학대 소속의 천가람 선수 그리고 울산 출신 최유리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천가람 선수 같은 경우는 요즘 별명이 지메시를 잇는 천메시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예. 좀 약간 체구도 작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차세대 에이스로 분류가 되고 있는 선수거든요. 예. 훈련 당일에도 이제 그 정말 별명에 걸맞는 빠른 몸놀림을 이제 취재진 앞에서 보였는데 예. 현장에 이제 기자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지소연 선수 다음으로 관심이 많은 선수가 천가람 선수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제 천가람 선수 훈련 장면을 화면에 담으려고 정말 많이 좀 그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좀 울산에서 학창 시절을 모두 보낸 대학교까지 다 다닌 국가대표 공격수 최유리 선수도 최유리 선수. 이번에 대표팀에 승선을 했습니다. 최유리 선수가 지금 성인 무대에서 활약한 지가 어느덧 한 7년 차, 8년 차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월드컵 무대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 전지훈련지가 좀 울산인 거에 대해서 좀 어떠냐 소감을 물었더니 이제 고향이니까. 네, 예. 10년을 넘게 보낸 곳이다 보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사실 이번이 첫 월드컵 대표팀 승선이어서 좀 긴장을 했는데 예. 긴장감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자 대표팀을 4년째 이끌고 있는 영국 출신의 콜린 벨 감독이 한국어가 은근히 되더라고요. 한국어를 섞어가면서 막 예, 인터뷰도 예. 하고 실제로 전술 지시 같은 것도 한국어를 사용을 해가면서 하던데요. 결국 인터뷰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지만 예. 결국에 고강도 훈련을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우리 대표팀 상대가 이제 콜롬비아, 독일 이런 좀 피지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좀 뛰어난 팀들이 그렇죠. 우리 조에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예. 선수들이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라면서 고강도 훈련을 예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이제 남자 대표팀 선수들의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좀 뭉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묘한 긴장감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해내야 할 텐데라는 긴장감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는 7월 25일 날 우리 대표팀 첫 경기가 열립니다. 울산에서 담금질 잘 하셔가지고 월드컵 때 또 한번 국민들에게 좋은 기분 좋은 소식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여자 축구 대표팀 보면 그동안 좀 이렇게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쉽게 탈락한 경우들이 예, 많았어서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후반 뭐 1분, 2분 남겨놓고 한 골 먹고 1대 1로 비긴다든가 맞습니다. 뭐 0대 0으로 비기고 있다가 끝에 가서 한 골 먹고 진다든가 뭐 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요번만큼은 좀 그 틀을 좀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울산의 뒷얘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간 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